도심 속 공원으로 사랑받는 포항 철길숲. 오늘은 좀 색다른 이유로 이곳을 주목해봅니다. 걷기에 참 좋은 이 철길 숲에 여러분들은 조깅, 산책, 운동하러 오시나요? 저도 그랬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목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철길 숲 맛집 따라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운동하러 나온 철길숲. 하지만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소리에 조깅하던 걸음을 멈추게 되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갓 튀긴 고소한 통닭 냄새에 다이어트 의욕 꺾이고 마는 문제적 맛집들. 일단 오늘은 맛있게 먹고 봅시다. (100년간) 기차가 다니던 철도가 근사한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한 포항 철길숲. 지금은 조깅과 산책 명소로 유명하죠. 하나, 둘. 이렇게 매일 하는 조깅은 건강한 삶의 기본이죠. 이렇게 철길 숲을 조깅하고 나니까 뭔가 좀 상쾌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뭔가 수상해요, 지금.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지? 아니, 운동 중에 웬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솔솔 거부할 수 없는 그 맛있는 냄새를 따라간 곳엔 운동하는 분들을 위한 얼음물이 먼저 반기네요. 힘차게 뛰다 보니까 땀이 절로 났는데 이렇게 시원한 얼음물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또 한 잔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운동하기에 제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웬 돼지고기? 냄새까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 운동하다 말고 이렇게 냄새 풍기는 거 반칙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지 사장님한테 좀 따지러 가봐야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운동에 열심인 사람도, 아무리 다이어트에 진심인 사람도 이 막강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운동하는 길 옆에서 돼지고기 굽는 건 너무하다고 봐요. 아니, 이렇게 철길숲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얼음물을 보고 와, 사장님 센스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철길숲에다가 고깃집을 차리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철길숲은 포항시를 대표하는 공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고깃집을 차리면 잘 되겠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깃집을 하면 잘 되겠다는 제 촉을 믿고 여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동인구 많은 이 철길숲에 이렇게 고깃집을 차리신 이유는 제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 고기 냄새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운동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 아닌가요? 그 말도 맞기는 맞네요. 그러면 겸사겸사 왔으니까 맛있는 고기도 먹고 한번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고기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이 맛집. 두툼한 삼겹살과 목살에서 쫄깃한 항정살까지 대기 중.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고기 굽는 상에 왜 자갈이 등장하죠? 자, 이렇게 고기를 먹기 위한 한상이 딱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느 고깃집이랑은 좀 확연히 다른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자갈에 굽습니다. 자갈에. 그 점이 너무 독특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자갈에다 고기를 구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갈에 고기를 구우면 육즙이 적당히 살아있어서 고기의 최상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 매번 이 돌들 다 구하는 거 좀 어렵진 않으세요? 저희 나라 자갈을 쓰면 자연경관을 해친다 해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입돌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거 좀 귀한 돌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조심조심 먹어야겠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들은 한 번 쓰고 다 버립니다. 새 자갈만 사용합니다. 그럼 뭔가 나만의 불판을 완성시킨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색다른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질 좋은 돼지고기를 깨끗한 자갈 위에서 구우면 기름기는 쫙 빠지고 육즙은 꽉 잡아서 최상의 고기 맛을 선사한다는데요. 다들 정말 맛있게들 드시네요. 철길숲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자갈에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기름은 빠지고
육즙은 잡아주면서 엄청 담백하게 촉촉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네,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철길숲 앞에서 먹으니까 무언가 숲을 바라보면서 먹는 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훨씬 더 고기가 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철길숲 바로 옆에서 고기를 먹으니까 야외에서 먹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고 다이어트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먹고 또 여기 철길숲 운동을 하면 되니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포항 철길숲 맛집 그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갔는데요. 이번에도 철길숲 바로 옆에 저를 잡았네요. 아, 걷기 좋은 철길숲인 줄 알았는데 운동하기 너무 힘드네요. 이번엔 또 무슨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건지 한번 그 냄새를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집 앞을 지나노라면 아무리 후각이 둔한 사람도 고소한 통닭 냄새에 이끌리고 만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치킨. 그 매력에 빠져보자고요. 조금 전까지는 제가 철길숲에 위치한 돼지고기집에서 배불리 먹고 오긴 했는데 사실은 저 조깅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엔 또 치킨집을 만났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좀 특별한 치킨집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저희는 토종닭으로 하는 치킨 전문점입니다. 네. 토종닭으로 네. 치킨을 만든다고요? 사실 토종닭 하면 저는 백숙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치킨을 만든다는 게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토종닭은 일반 육개에 비해서 1.5배 정도 사이즈가 크고요. 식감 자체가 부드럽고 쫀득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군침이 막 도는데요. 철길숲에서 이번에는 토종닭 치킨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닭의 맛있는 유혹이 시작되는 곳. 주방부터 둘러봤는데요. 닭을 튀겨내는 방식은 좀 평범해 보인다고요? 모르시는 말씀. 이 집 통닭만의 특별함이 요 안에 있다고요. 토종닭 치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튀기기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떤 튀김기인가요? 이게 가마솥 튀김기입니다. 그 가마솥 튀김기로 이렇게 치킨을 튀기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일단 온도 유지가 잘 되고요. 저희 필요로 하는 온도 설정해놓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또 유지가 되는 게 튀김옷이 바삭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튀길 때 토종닭이 크다 보니까 튀김기 하나에 2마리 이상 넣지는 않고 1마리 내지 2마리 정도만 해서 튀김옷이 가볍고 바삭하게 이렇게 튀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딱 봐도 크기가 엄청난데요. 먹기 좋게 잘라서 고추 마늘 소스를 올리기도 하고요. 고소하게 튀긴 토종닭이 탕수육 소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토종닭 치킨집. 한 가지 문제점은 다 맛있어서 선택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짜잔! 이렇게 토종닭으로 한 상이 딱 완성이 됐어요. 저는 사실 백숙 정도 생각했거든요. 토종닭으로는. 그런데 완전 뭐 토종닭의 변신은 무죄네요. 다양한 메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인 통마리, 고추 마늘닭, 신선한 야채를 곁들인 가슴살 탕수육 이렇게 됩니다. 닭가슴살 탕수육인 거죠? 네, 닭가슴살 탕수육. 근데 사실 닭가슴살 저는 사실 좀 퍽퍽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어때요, 식감이? 토종닭 가슴살이기 때문에 육개에 비해서 조금 더 쫀득하고 씹는 식감이 좋습니다. 좀 맛있게 먹을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무엇보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이 통말이요. 뭔가 이거는 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거위인가 꿩인가 막 싶을 정도로 엄청 커요, 지금 압도적으로. 확실히 토종닭이니까 네, 좀 그쵸. 일반 네네. 닭과는 좀 다르네요. 한 1.5배 정도 토종닭 원래 사이즈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맛있게 드시려면 이제 다리부터 뜯어 드셔도 되고 이거 제가 직접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 드셔도 되고 제가 맛있게 또 찢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럼 저는요, 제가 네. 직접 뜯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의 손길이 좀 빌려가지고 더 맛있게 한번 찢어주시는 거 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튀겨진 토종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서 드디어 입안으로 직행하는데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맛의 행진. 먹고 또 먹고 여름밤에 먹는 토종닭 별미. 이게 바로 행복이죠. 이렇게 먹어보니까요, 확실히 왜 다르다는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이게 저는 그냥 닭이 큰 버전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먹어보니까 식감 자체가 굉장히 쫄깃쫄깃해서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도 퍽퍽함보다는 그 쫄깃함이 가려지니까 더 뭔가 색다른 느낌이 나는 굉장히 맛있는 한 상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철길숲을 쭉 걷다가 이렇게 뭐 돼지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친 일상 속에서 쉼표 하나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철길숲이 충분히 행복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도시공원 철길숲이든 맛집의 성지 철길숲이든 모두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 포항 철길숲으로 달려가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죠?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만나게 될까요? 멋진 음악으로 우리의 예술적 감각을 깨워줄 문화 맛집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재즈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홍재즈밴드예요. 실력파 음악인들이 뭉친 홍 재즈밴드. 이들이 궁금하시죠? 네, 저는 콘트라베이스를 맡고 있는 리더 홍대협이라고 합니다. 저는 색소폰을 맡고 있는 이창극입니다.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이으뜸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맡고 있는 이진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보컬리스트 이응진이라고 합니다. 5인 5세. 각기 다른 개성을 가졌지만 재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공통 분모라는 홍 재즈밴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해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장수밴드라고 하네요. 우리 홍재즈 밴드는 총 5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2005년쯤에 대구에서 재즈 좋아하는 친구들이, 연주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쯤에 포항으로 오게 돼서 이렇게 포항과 대구 그 외에 이제 경북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활동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선율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되는 재즈. 하지만 사실 수도권에 비해 공연할 기회도 적고 재즈 애호가들도 많지 않은 포항에서 밴드 활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대중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층들의 음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포항에서 아직까지 재즈 밴드로 활동하는 저희가 노출도 많이 안 됐을 뿐더러 이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찾는 소요가 좀 적죠, 아직까지. 그래서 많이 알려지는 게 또 새로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포항이라서 공연하기 좋은 점도 있겠죠. 포항 지역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재즈 공연을 좀 지루해하시고 답답해하실 줄 알았는데 호응도 잘해주시고 솔로가 끝나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앵콜도 자주 외쳐주시고 이 지역의 문화의 어떤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아주 재미있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싶은 아주 그런 마음이에요. 지역에서 크고 작은 공연을 펼치고 있는 홍 재즈밴드. 재즈를 잘 몰라도 공연에 빠져들 수는 있지만 재즈를 조금만 알면 감상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재즈의 매력 포인트, 우리도 알아볼까요? 재즈의 매력은 아무래도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프로비제이션이 이제 즉흥 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흥 연주인데 솔로를 하시는 분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는지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소설이나 영화 한 편 보듯이 이렇게 솔로에도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보면서 보시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연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연주의 즉흥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재즈. 그렇기에 어느 장르의 음악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즐거움을 선사한다는데요. 무대 위의 연주자와 무대 아래 관객이 소통하고 교감할 때 재즈 공연은 완성됩니다.
최근에 영일대에서 했던 버스킹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참 버스킹 공연을 못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마치 비긴 어게인 3나 4를 찍는 것처럼 바닷가 배경에서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소통도 되고 서로 감정도 전달되고 너무 좋았다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또 괜찮으세요, 예전보다. 근데 불과 한 5, 6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러 갈 때가 많거든요. 앞에 계신 어떤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연주 음악을 들으면서 입으로 흥얼거리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공연이 다 끝나고 또 따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잘 들었다. 방금 그 노래는 이 노래 아니냐. 이런 버전도 있는데 저런 버전으로 들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 그런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음악을 누군가는 이렇게 또 듣고 있구나. 뮤지션으로서 마음이 완전 싹 다 바뀌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었던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까운 재즈의 매력을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홈재즈밴드. 재즈가 마니아 음악에서 국민 음악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길 바란다는데요. 홈재즈밴드가 안내하는 재즈의 무한 매력 속으로 우리도 살짝 빠져볼까요? 거창한 목표나 계획 그런 것보다는요, 멤버 우리 각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주 활동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주, 좋은 공연으로 대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우리 포항 시민분들이나 관객분들이 공연장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또 열심히 하는 홈재즈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곳곳에서 멋진 공연으로 홈재즈 밴드가 전파할 재즈의 매력.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재즈 공연 즐길 준비 되셨나요? 속초를 대표하는 국악단체가 있습니다. 갯마당인데요. 올해로 벌써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20대 혈기왕성한 예술가들은 이제 원숙한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열정 가득한 공연은 오늘도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속초는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국악단체 갯마당. 지역의 열악한 문화 환경을 딛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무대에 서며 시들지 않는 에너지를 뽐내고 있는데요. 청춘을 모두 바친 그들의 터전이자 앞으로도 함께할 무대, 갯마당의 멈추지 않을 도전을 함께 느껴보시죠. 지금 제 뒤에 넓은 바다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는 속초 해변인데요. 오늘 만나뵐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계시지? 어디 계세요? 저기 바로 앞 회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펼쳐질 것 같죠? 저기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2022 시군 우수 문화사업 육성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장애인 예술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 30년 동안 자리매김해 오고 있는 갯마당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열정으로 똘똘 뭉쳤던 국악 동아리, 30년 전 갯마당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소도시 속초에서 뜻이 맞는 청년들의 패기로 시작했던 초창기엔 다소 서툴기도 했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그들은 성장했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갯마당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갯마당은 1992년도에 진짜 이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취미로 모여서 시작하게 된 단체로 시작했죠, 동아리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취미가 전문예술단체로 바뀌면서 그리고 중간에 사회적 기업도 겪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지금 전문예술단체로 발전한 단체입니다. 작게 동아리로 시작해 연습실도 생겨나고 전문 예술단체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때론 시린 겨울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인생의 풍파를 무대 위에서 오롯이 겪은 30년 세월이었죠. 이 30년 전이면요, 지금보다 이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아쉬웠을 때잖아요. 이 주변에서 취직 언제 하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가족분들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동안? 일단은 집에서 뭐 속된 말로 미친 X라고 요구 들어가면서 뭐 도대체가 그걸 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면서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버틴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제일 힘든 거는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었죠. 이 30년 동안 우리 갯마당을 이끌어오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우리가 이런 성과도 거두었다 하고 자랑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2005년도에 속초 시립풍물단이 만들어지면서 갯마당 그 초창기 멤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속초 사자놀이가 무형문화재 지정받고 그 전에 도문 메나리 농협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합류해서 그 마을에서 같이 해주면서 도문 메나리 농협도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받고 그 지금은 이제 도련 농악이라는 것을 또 이제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또 목표로 열심히 좀 전승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갯마당 참 잘 이끌어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또 우리 갯마당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 문화단체가 30년 동안 살아온다는 것은 이게 뭐 사람으로 치자면은 회갑을 맞이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30년 동안 저희를 묵묵히 지켜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뭔가 보답할 수 있는 잔치를 베풀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11월 30일에 그 30년을 기념하는 설은이라는 소 주제로 이제 공연을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속초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이 있었기에 갯마당이 이렇게까지 커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초 시민분들 위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한 초등학교에 그 대포초등학교의 국악가전악 그리고 청호초등학교의 속초 사자놀이, 온정초등학교의 도련농악 그리고 설악초등학교의 메나리 농협 이걸 뭐 전승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원이 끊겨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은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배워간다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의 문화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대가 끊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무대에 서면 30년이란 긴 세월의 터널을 지나며 한층 성숙해지고 더욱 농익은 연주로 온갖 세상 시름은 모두 잊어버리죠. 오늘 갯마당의 공연은 뭐 어떤 레퍼토리로 공연이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물놀이, 댄스, 기악곡, 노래곡으로 구성이 됩니다. 와, 되게 구성이 알차네요. 그런데 사실 야외에서 국악 공연이 참 많이 생소한데 이 해변가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많이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관객들이 지나가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갈 길 가시면서 지나치면서도 그냥 한순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유명 정마옥방 찬자리여. 아름다운 속초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진 한여름의 야외 무대. 흥겨운 가락은 서서히 고조됩니다.
갯마당을 꾸준히 응원하는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공연을 사랑해주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30년을 더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중학교 때니까 지금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게 지금 39이거든요. 24년간 해왔는데 그중에 이제 30년째 벌써 됐다는 게 사실 실감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설레고요. 앞으로도 또 더 잘해나갈 그 각오로 또 임해야죠. 갯마당 30주년 축하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꾸준히 무대 위에 올라 최선을 다하자 30년이란 세월의 훈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원한 여름밤, 갯마당 공연은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데요. 격려하는 사람들, 무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갯마당은 무대 위를 훨훨합니다. 앞으로도 더 오랜 시간 우리 곁에 갯마당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뜨거! 진짜 더워! 날 보고 어쩌라고! 태양아! 덥다고! 이럴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먹으면 좋겠다. 와, 수박이 넝쿨째 굴러가네! 수박이다! 수박! 수박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어? 네! 수박이다! 수박!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충북 청주에 30년 넘게 수박 농사를 지은 수박 외길 인생 농부가 있습니다. 다른 산지보다 당도 높기로 소문난 청원생면 수박을 재배해 수확이 한창이라는데요. 여름 과일의 왕, 과즙 팡팡, 여름의 맛, 청원생면 수박 맛보러 떠나보시죠.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오늘은요, 올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수박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아웅! 비닐하우스가 빼곡하게 들어선 이곳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수박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하우스 안에 30년 수박 외길 인생,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가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당도가 높아진 수박 수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도 얼굴이 밝지가 않네요. 일손 부족 때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와, 수박이 굉장히 탐스러워요! 마침 잘 왔네. 지금 수박 작업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도와주면은 제가 수박 좀 드릴게. 그래요? 그럼 일해야죠! 어디부터 할까요? 이렇게 넝쿨에 네. 달려있는 수박을 네. 가위로 이렇게 자르기만 하면 돼요. 꼭지를 그냥 이렇게. 꼭지를 일자로 이렇게 자르기만 되니까. 길게. 보기에도 정말 쉬운 작업인데요. 아니 그런데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기만 한 작업일까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뭐 이까짓 거 뭐. 그래? 예. 그러면은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라야 되고, 내가 이런 하우스가 33동이 있어요. 그걸 다 자르고 가야 내가 수박을 드릴 거야. 비닐하우스 길이만 해도 100m! 와, 이런 비닐하우스가 무려 33동이나 있다니. 와, 우리 이민아 리포터 오늘 일복 제대로 터졌어. 저희 수박은 우리 회원이 한 41농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 수확을 하고 공동 작업을 하고 공동 정산하는 그런 공동 선별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명 산지로 선정이 돼서 대형 유통업체 같은 데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좋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박 공동 선별장으로 가봅니다.
선별장에서도 작업이 한창인데요. 전날 밤새 수확한 수박들이 이곳으로 옮겨져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곳에도 일손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와! 아니 도대체 수박이 몇 개예요? 이거 다 제가 수확한 거죠? 우와 진짜 일 열심히 했다 미나야 고생했어. 에이 아까 보니까 가위지도새들 안 하고 있던데 이거 어제 밤에다 우리 농부들이 수확한 거예요. 아 네. 아 근데 아니 이렇게 수박이 큰데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하나에? 지금 이거 한 통에 2만 원씩은 팔아요 저희가. 아니 이게 하나에 2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그럼 이거 다 몇 개야? 아니 이게 와, 이게 다 돈으로 얼마일까요? 밤새 수확한 어마어마한 양의 수박을 선별하는 것도 큰일이겠네요. 2006년부터 GAP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수박 재배하는 데 있어 토양이나 수질, 재배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출하하기 전에 저희는 비파계 선별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1.5브릭스 이상 엄선된 수박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잠깐!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일도 안 하고 무슨 수박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를 수박 한 발에 올려놓고 와서 먹어요. 얼른 빨리. 안돼. 놓고 가서 빨리 가서 올려놓고 와서. 수박은 수확 시기도 중요하지만 유통 시기도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그만큼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서둘러서 부지런히 선별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각 소비처에서 물량을 달라고 많은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물량이 부족한 상태로. 아주 잘한다 가네. 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수박을 먹습니다. 드세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왜요? 맛없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럼 이 수박은 저희가 선별 과정에서 덜 익은 수박으로 빼서 버리는 수박인데 맛이 없죠. 아이 진짜 너무해. 아니 도대체 맛있는 수박은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수박을 잘 익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수박만 보고 살아오신 수박의 신, 수박의 달인, 비공인 수박 국가대표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공인 수박 국가대표 장태순입니다. 오늘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수박을 보시고 손으로 두드렸을 때 좀 맑고 맑은 소리가 나는 수박이 좋은 수박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꼭지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꼭지에 잔털이 없는 수박, 쉽게 꼭지에 잔털이 많이 없는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이고, 세 번째, 또 이제 바탕 색을 보시면은 짙은 녹색과 이 호피라고 하는데 호피문이 좀 선명한 수박, 그리고 이제 그 껍질을 만졌을 때 좀 매끄러운 수박, 또 이제 화한부라고 그래요. 여기 꽃이 지은 자리가 좀 작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수박이 조금 맛있는 수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르시면은 아마 맛없는 수박을 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곳은 청주의 한 대형 마트. 정성껏 재배해 선별한 수박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곳입니다. 자, 수박이 왔어요. 수박 사세요. 수박 하나만 사세요. 17,900원. 진짜 달아요. 진짜 달. 너무 맛있어요. 왜 아무도 안 오시죠? 수박. 아니, 리포터 아가씨, 수박 정말 무사로 내려와. 아니면 이걸 다 사갖고 가든지. 끝나고 같이. 그만.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수박 시식 타임.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수박이라고요? 청원생명 마찬동이 수박이라고. 마찬동 수박. 맛있는 수박 사드시려면 그 수박 다 찾으시면 됩니다. 음.
맛있다.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수박 다 잘라놓은 거 다 먹고 가야지. 얼른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이거. 이것도 다 드시고, 얼른. 이거 다요? 응. 이게 땀 흘려서 농한 수박은 이렇게 대놓고 가요. 다 드시고 가세요. 네. 아, 잘 먹는다. 뜨거운 여름은 민트 숙색의 달콤한 과일 수박의 계절입니다. 충북 청주에 30년 역사를 가진 수박 재배 농부들이 열심히 수박을 재배해 수확하고 있는데요. 맛과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청원 마찬둥이 수박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팡팡! 우리의 여름을 책임지는 청원 생명 수박으로 행복한 여름나기 해보자고요. 청원 생명 마찬둥이 수박으로 시원한 여름 나세요. 남해 바다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섬 완도. 완도에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가꿔낸 사시사철 푸르른 숲이 있습니다. 안도 수목원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난데름 수목원이거든요.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서 늘 푸른 나무들, 상록한렵수름으로 이루어진 수목원입니다. 이 숲에 들어서면 바로 그때부터 이 난데름의 숲이 우리에게 건강과 쉼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치유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이 융단처럼 펼쳐진 완도 수목원.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자리한 숲은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난데림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넓고 반짝이는 잎을 가진 상록화렵수는 사시사철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나무. 숲속에는 온화한 생명 에너지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난데림이란 연평균 기온이 14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푸르른 상록한렵수름이 이루어 있는 그런 숲이 난데림입니다. 그래서 안도수목원은 총 그 식물 자본수가 한 4,165종 정도, 3,022헥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도 본섬의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1년 내내 그 늘 푸른 잎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산소를 배출하면서 우리가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그러한 길이죠.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이면 난데림은 연초록과 진초록의 물결이 어우러집니다. 자연이 안겨주는 풍요로움, 숲의 신비와 생명력. 여유롭게 거닐며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다 보면 나를 바라봐 달라며 손짓하는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농나무라고 그럽니다. 그 농나무과 중에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농나무는 새로 나온 이 줄기가 녹색입니다. 난데 수종의 대표로서 굉장히 성장이 빠른데 좀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캄파 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호흡시키는 그런 향이 있고 심장을 건강해주는 향이랍니다. 온화하고 일교차가 적어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은 식물들에게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고 우리에게 이로움을 안겨주는 고마운 자연이죠. 그 참나무과 중에서 고실잡밥 나무라고 그러는데 상록한렵수입니다. 이 나무도 그 안도의 그 난데 수종 중에 대표적인 수종인데 이 나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고실잡밥 나무는 도토리가 탄닌 성분이 없습니다. 속이 자처럼 생긴 게 밥맛이 난다. 그래서
구실잡밥 나무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배고픈 시절에는 이 구실잡밥 나무에 도토리를 많이 주워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생활 속에 깊이 같이 들어와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맑고 투명한 계곡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에 까끔이라는 정겨운 이름을 붙였죠. 까끔은 동네 앞에 나지막한 산을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숲속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느린 걸음을 옮겨봅니다. 난데린 깔끔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억이 깊어 있는 길이거든요. 이 숲에 와서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지게에 지고 다니고 또 숯을 구워서 그 숯을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팔로 다녔던 그 추억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키가 큰 교목인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시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곳에 한 60% 이상이 불가시 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렵수 나무 15종의 나무를 산림가공원에서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불가시 나무가 탄소 저장량과 흡수량이 제일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수종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완도수목원의 가치는 풍요로운 난데림을 토대로 숲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데 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가 눈길을 잡아 끄는 아열대 온실로 들어가 볼까요? 열대, 아열대 식물원에서 선인장, 다육식물원까지 더운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모아서 식물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거대한 온실을 꾸몄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신기하고 귀한 식물들이 무려 600여 종이나 펼쳐져 있는 아열대 온실은 생생하게 경험하는 식물도감이라고 해야겠죠. 초록의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풍경은 새싹처럼 파릇파릇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호기심 많은 유아 시기의 숲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는 흥미로운 놀이터죠. 꿀벌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나비와 친구를 맺어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새겨 넣습니다. 꽃하고 곤충의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나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찰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안도수목원은 자연에서 꽃과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채로운 빛깔의 야생화가 피고 지는 거대한 생명의 요람. 아름다운 파동이 가슴에 설렘을 안겨줍니다. 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백운봉과 상왕봉 사이 해발 340m 청정한 자연에 안긴 완도 휴양림으로 갑니다. 다도해의 청정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늘 푸른 난데림으로 둘러싸인 포근한 공간. 그곳에 동화 속 세상을 옮겨놓은 듯 아기자기한 숲속의 집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사를 잠시 잊고 온전한 휴식과 쉼을 청하기에 더할 나위 없겠죠. 저희 안도수목원은요, 우리 관광지로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숲에 들어서면 바로 그때부터 이 난데림의 숲이 우리에게 건강과 쉼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힐링하는 장소, 치유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의 빛깔과 숨결, 향기를 느끼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초록의 숲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